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두세 달 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 구정이 아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고 네. 올 한 해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새해 소원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청취율 1위를 하는 것이 네, 소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공유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세상의 모든 정보 전주리 아나운서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깨알 또 홍보까지. 오늘 1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각자 1월 1일에 세우셨던 계획들이 서서히 희미해질 타이밍이 아닌가.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안 그런데요. 아, 그런가요? 아, 저는 벌써 조금 희미해졌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 구정이 진정한 새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새해 계획을 세워보자는 의미로 한 해 목표에 어울리는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올해? 저요, 올해요. 책 많이 읽기, 그리고 다이어트 하기? 다이어트.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 저도 있지 뭐 않아요, 이런 거? 운동하기, 네. 뭐 공부하기, 네. 또 항상 껴있는 주제가 말씀하셨지만 책 읽기, 책 몇 네. 권 이상 읽기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주에 한 권 이상 읽기를 오.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네.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무너지지 네. 않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이런 책 읽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젊은 세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책 읽기 트렌드, 텍스트 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성규 님도 그렇고 7076 님도 그렇고 구정이 아니라 설날입니다. 설입니다. 이렇게 또 정정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 텍스트 힙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글자를 의미하는 텍스트 그리고 개성 있고 멋지다는 의미의 힙하다가 결합된 신조어고요. 말 그대로 텍스트가 곧 멋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이미지랑 영상이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에 텍스트 자체를 즐기는 흐름이고요. 예를 들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읽거나 글자를 뭐 직접 필사를 하듯이 쓰는 것 같은 경험들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힙한 지점이 되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4월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는요. 아직 2024년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이 1.7권에 불과하다고 나왔어요. 종합 독서율을 보면 43%.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또 요즘에 저희 하프타임 뉴스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족보가 족발 보쌈의 준말이다. 혹은 심심한 사과가 지루한 사과라는 의미다. 이런 젊은 층의 문해력 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조금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데이터 이면에 주목받았던 것들이 20대의 독서율이에요.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20대가 74.5%. 그러니까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았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전체 독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20대는 책을 읽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인 종합 독서율이 10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대요. 근데 그 반면에 2023년을 기점으로 10대 청소년의 종합 독서율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6월에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책축제 2024 서울국제도서전 이 행사에서는 무려 15만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려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중에 상당수가 2030이었다라는 후문이 있었고 저도 실제로 이 도서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뭐 입장을 하기 1시간 전부터 줄이 엄청 길게 늘어서 있던 기억이 나고 또 입장하고 나서도 사람이 엄청 많고 현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30 세대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독서에 관심을 가지나 봐요. 근데 하영 PD도 책을 좀 읽죠. 책 마니아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많이 보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나름 문학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아, 영문과를 나왔고 네. 뻘소까지 문과이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종이책을 읽는 건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관련한 활동은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올해 목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에 한 권을 읽자였고 네. 올 한 해 열심히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 관련해서 따로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거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콘텐츠가 그렇겠지만 책이라는 게 읽을 당시에는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거 되게 나에게 울림을 준다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돌아서면 까먹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후감을 많이 쓰잖아요. 어릴 때 방학 숙제로 몰아서 독후감 막 하루에 맞아요. 3-4개씩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또 블로그 같은 곳에 길게 북 리뷰를 남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SNS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 새로운 SNS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도 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 뭐 독서스타그램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한 뭐 3-4줄 정도 책의 간략한 내용 혹은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써서 업로드하는 계정이 많았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네. 네, 제가 이런 계정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그럼 년 지금 전에. 안 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요? 지금은 없애버렸고 몇 년 전에 제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타고 꽤 팔로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SNS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서포터즈 같은 것을 뽑아서 뭐 신간으로 나올 예정인 도서들을 미리 보내주시고 네. 뭔가 뭐 리뷰를 올려주세요. 막 이런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책을 읽어본 적도 네. 있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계정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말들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감성적인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한 줄. 한 줄 네. 평, 영화 한 줄 평 하듯이 이렇게 남기는 형식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유튜브로 책 리뷰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뭐 드라마 10분 순삭 막 이런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책의 주요한 내용들과 또 본인의 느낀 점을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쓰는 독후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유튜브 영상이 10분 정도 뭐 긴 영상 위주라면 최근 트렌드가 조금 이제 짧은 영상 위주의 쇼츠 위주의 영상 네.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틱톡에서는 해시태그 북톡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고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하거나 혹은 뭐 자신의 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말 독서 후기들을 짧게 공유하는 게 인기라고 하고요.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단순히 독후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책장을 소개하거나 필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책을 읽는 것 자체보다는 읽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책 소비 트렌드라는 점입니다. 근데 독서는 보통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책을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는 독서 모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독서 모임 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트레발이나 넷플연가 뭐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모임의 종류나 방식이나 가입의 비용이 상이하니까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시고 유료 모임의 경우에는 모임에 적합한 공간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장점이 조금 있거든요.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래도 유료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모임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언뜻 엿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영 PD 독서 모임 참여하고 있죠. 네, 저도 꽤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인 중심으로 이제 아름아름해서 구성한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치고는 이탈자가 없이 꽤 뭐 한 3년 넘게 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살짝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텍스트 힙이라서 이 저의 모임원들에게 인터뷰를 조금
요청을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바빠서 모임을 탈퇴하지 못했을 뿐인데 벼랑간 힙하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굉장히 네. 어리둥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텍스트 힙 트렌드에 대한 의견,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면 뭐가 좋은지, 어떤 걸 기대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텍스트입이라는 단어를 이번 인터뷰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누군가는 허세다, 있어빌리티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저한테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꽤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업으로 삼지 않다 보니 좀 더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가 만나길 원하는 텍스트가 무엇인지 그것 자체를 좀 고민하고 즐기는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절대 가보지 않을 서점 코너의 책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좋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잘 선택하지 않았을 책을 접할 기회가 생기고 또 그 덕분에 독서의 폭이 넓어지는 점도 책 모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작가가 바라본 세상,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로도 이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버들의 경험이랑 시선도 달라질 테고 그런 변화를 같이 겪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이분들에게 요청을 드리고 답변을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독서 모임 인터뷰라고 해서 부담을 가진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친구들이 책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흔하게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인터뷰를 해줬어요. 네. 그중에서 저는 이제 방금 이제 여자친구가 이야기해준 거인의 어깨에 서서 세상을 본다. 저도 그 멘트 네, 이런 나왔어요. 문화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 하는 브이로그에서 어떤 편집자분이 그 책을 왜 사랑하는지 설명을 하려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전체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는 독서 모임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인 중심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각자 직업군이 다 다르고 또 관심의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책을 선정을 하거나 또 관련한 내용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냥 혼자 책을 읽었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시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모임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서서,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스스로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모임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모임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2달에 한 번 정도 모이고 매번 이제 주제 도서 한 권을 정해서 책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다른 모임들은 뭐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이나 관련한 전문 자료들을 한 사람씩 맡아서 이제 발제를 하는 식으로 이제 형식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읽고 와서 서로 어떤 게 인상적이었는지, 뭐 어떤 부분이 좋았고 또 왜 좋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었으면 그것도 서슴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모임이고요. 또 가능하다면 관련한 파생 도서나 뭐 자료들을 추가로 읽고 오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아무래도 3년 정도 됐다 보니까 조금 진부해질 수 있잖아요. 모임이 똑같은 사람들이랑 막 3년 넘게 모이면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생각이 이제 거기서 거기다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조금 이걸 리프레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시집을 함께 읽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시집을 읽을 때는 따로 시집을 정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시집을 읽고 와서 당일에 만나서 각자 그 시집의 이제 대표적인 시들을 소개를 하고 서로 마음에 드는 시집을 교환하는 그런 이벤트도 해본 적이 있고, 또 독립서점을 함께 방문을 해서 사장님께 저희 다음에 무슨 책 읽으면 좋을까요? 막 이런 추천을 직접 받아보기도 하고요. 또 에세이를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에세이를 쓰신 분이 그 모임원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또 미술 관련 서적을 읽었을 때는 서적을 읽고 미술관에 같이 갔어요.
관련된 전시를 직접 보러 갔었고 지난 연말에는 저희가 읽었던 그 3년 동안 읽었던 책을 모두 모아서 들고 같이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지인 위주로 구성된 모임이라서 책보다는 친목이 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니까. 네. 그래서 관련된 활동을 직접 몸으로 해보게 되면은 텍스트로 존재했던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저에게 입혀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지금 3년간 이어지고 있는 비결이 뭔지 저는 들으니까 알 것 같네요. 어떤 비결이 지금 말한 거 다. 어떻게 보면 많은 과제를 주지 않아서 부담감은 그렇죠. 덜어주되 네. 너무 지루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이어가고 네, 있다. 다른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까 도서전 이야기도 했잖아요. 도서전에서는 어떤 경험을 주로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행사가 서울국제도서전인데요. 뭐 일단 도서전에 방문하면은 책을 구매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거의 모든 출판사 부스에서 얼마 이상 구매 시 굿즈 증정 이런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책이 무거워서 저 많이 안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귀여운 굿즈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줄에 서 있게 됩니다. 네. 뭐 함정은 제가 그때 산 책을 아직 모두 읽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또 저자를 초청해서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이 북토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잘 진행하지 않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도서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국제 도서전뿐만이 아니라 독립출판물 전문 북페어 같은 것들도 있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층들이 책에 관심을 보이는 텍스트 힙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면서요? 네, 과시용 독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읽지도 않은 책을 읽어서 읽은 척하거나, 그러니까 읽은 척을 하거나, 뭐 인테리어용 책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냐,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조금 나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당사자인 출판 업계에서는 이 뭐 과시용이든 허세용이든 네. 반기는 분위기예요. 이게 허세 때문에 책을 구매하고 있더라도 이게 진짜 독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다양한 과시 문화 중에서 하필 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제 한 대형 서점에서는 과시용 독서 콜렉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독서의 허들을 낮춘다는 점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어쨌든 업계에선 책에 관심을 가진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젊은 세대가 이렇게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몇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디지털 디톡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자극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이돌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이브 장원현 씨가 뭐 저희 며칠 전에 언급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네. 책을 읽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르세라핌의 허윤진 씨가 공항에 책을 들고 나타나서 공항 패션 대신 공항 책이다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하고 기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좋아한다라는 이유도 있고 지난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책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독서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세요. 아무래도 읽고 싶은 걸 읽어야 합니다. 네, 독서라고 하면은 있어 보이는 걸 읽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잖아요. 필독서서 30, 막 이런 것들 이제 뭔가 부담감이 드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읽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필독도서 뭐 읽어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고요. 그래서 읽고 싶은 흥미가 있는 영역의 책을 고르시거나 뭐 오래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시집 같은 거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조금씩 자주 읽는 거. 네. 그러니까 숏폼에 익숙해졌잖아요. 저희가 요새 영상도 길게 못 보는 시대이기 맞아요. 때문에 하루에 한 장, 뭐 10분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점진적으로 독서 시간을 늘려 나가시는 거. 또 앞서 언급했던 과시적 독서를 일부러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던 당시에 그거 올리려고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 식의 시도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9970님이 올해는 혼자 키운 딸이 결혼식을 합니다. 가슴이 벅차요. 혼자 지내다 보니 라디오는 가족 같은데요. 하루 종일 듣는 라디오 중에 세모정 가장 사랑합니다. 특히 책 이야기하는 월요일 북마크 기다려요. 월요병이 없어질 정도로요. 또 전주리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도 너무 좋고요. 정말 빈틈없이 진짜 좋은 방송이네요. 다음에 주PD의 소원 청취율 1등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주하영 PD와 텍스트 힙 유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도 체험 삶의 현장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